네, 2주차 두 번째 시간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항공안전법에 대해서 연이어서 계속 강의를 하는데요. 항공안전법에 대한 기본 개념과 용어를 이해하고 여러분들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학습 목표입니다. 항공안전법의 제정은 기존 항공법에서 분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2017년 3월 30일 이후 이제 일부 개정 및 시행이 됐고요. 2019년 3월 30일 시카고 협약 및 동협약 부속서의 채택과 권고를 기준으로 해서 항공법에서 일부 개정 및 시행이 됐습니다. 안전한 항행을 위한 방법과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항공기라는 거는 어떤 면에서는 지상 자동차, 철도 보다도 사고가 났다 하면은 필연적으로 상당히 크게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사고 유형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최대한 우선시돼야 되는 게 이제 안전한 항행을 위한 방법. 거기에 따른 이제 절차, 규정,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항공안전정책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항공안전법 영의 구성을 살펴보면은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되어 있는데 2019년도 법률과 시행령이 시행이 되면서 시행규칙도 2020년에 시행이 됐습니다. 항공안전법은 국제민간 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의 부속서에서 채택된 표준과 권고되는 방식에 따라서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 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행을 위한 방법과 국가 항공사업자 및 항공종사자 등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20년 2월 28일 날 개정 시행이 됐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제 중요한 게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우리가 주로 담당을 해야 될,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될 초경량 비행장치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초경량 비행장치의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 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행을 위한 방법, 그리고 여기에 따른 종사자 등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해놓고 있죠. 12장 167개 조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한번 세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1장서부터 12장까지 있는데 1장에는 이제 총칙, 그 다음에 항공기의 등록, 항공기 기술 기준 및 형식 증명, 항공 종사자, 운항, 공영 및 항공 교통 업무, 항공 운송 사업자 등에 대한 안전 관리, 외국 항공기, 경량 항공기, 초경량 비행 장치에 대해서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보칙, 벌칙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그 목적 정의 또는 이제 항공기 소유 등록, 항공 기술 기준 형식 증명 승인, 항공 종사자 자격 증명, 조종 연습, 항공기 안전 운항, 비행 규칙, 공역 등의 지정, 항공기의 비행 제한 등, 항공기 운송 사용 정비업자 등에 대한 안전관리, 외국 항공기 항행 규정, 경량 비행장치 증명 업무 의무, 초경량 항공기에 대해서는 초경량 비행장치 신고 증명 의무 등. 그 다음에 보칙으로 항공안전활동 수수료, 그 다음에 벌칙으로 위반 사항에 대한 처벌 규정 등이 있습니다. 다음에 보면은 이제 그 항공안전법 시행령에 보면은요. 이 영은 항공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0개 조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항공안전법 시행령의 구성은
목적, 항공기 범위, 그 다음에 국가기관 등 항공기 관련 공공기관의 범위,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않은 항공기 범위, 항공기 등을 제작하려는 자 등에 대한 위반 행위와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과징금의 독촉 징수, 항공기 발생한 고장 결함, 기능장애 보고 의무자, 전문교육기관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한 위반 행위 등 종류별 과징금 금액, 항공기 이륙 착륙, 장소에서의 이륙 착륙 허가 등. 어떻게 보면 이제 여러분들 조금 감이 오셨을지 모르겠는데 법에 정해져 있는 내용하고 이 법 시행령에 정해져 있는 구성 내용 보면은 조금은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법에서 정해져 있는 부분에 조금 큰 덩어리 부분을 부분적으로 나눠 갖고 세부적으로 이제 보완을 하는 거죠. 이 시행령에서 또 담지 못하는 부분은 또 시행규칙에서 또 담을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음에 또 이제 뭐 10조에서 19조 또 한번 들펴보면 10조에는 공익위원회, 위원회 기능, 그 다음에 위원회의 제척, 위원회임, 위원회 기능과 위원장, 뭐 회의, 간사, 운영세칙, 항공교통 안전의 협조 요청에 관한 사항, 항공교통 업무 증명을 받은 자에 대한 위반 행위 종류별 과징금 내용 이런 부분도 들어가 있고요. 또 보면은 이제 항공기 수색 구조 지원 계획 내용, 항공운송 사업자 등에 대한 위반 행위 종류별 과징금 금액, 뭐 정비 조직 인증, 뭐 그다음에 경량 항공기 이륙, 또 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은 초경량 비행장치 범위, 그 다음에 초경량 비행장치 비행 승인 제외 범위, 그 다음에 권한이임 위탁, 전문 검사기관 검사 규정, 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자격, 뭐 과태료 이런 부분 등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행령을 봤는데 이제 시행규칙을 한번 보면은 시행규칙은 이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11장 321개 조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 1장서부터 11장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항공기에 총칙이 있고 항공기의 등록, 그 다음에 항공기 기술 기준 및 형식 증명, 항공기 종사자, 항공기 운항, 공영 및 항공교통 업무, 항공운송 사업자, 외국 항공기, 경량 항공기 또 들어가 있습니다. 10장에 보면은 초경량 항공기가 들어가 있죠. 여기에 보면은 이제 그 주요 내용으로 초경량 비행장치 신고 증명 의무 등이 시행규칙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뭐 항공기 소유 등록에 관한 세세한 내용, 그 다음에 기술 기준, 형식 증명, 자격 증명, 조정 연습, 법에서 또는 시행령에서 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에 이런 부분을 담고 있습니다. 항공안전법 제2조 정의 보면은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2019년 8월 27일 날 개정이 됐습니다. 자, 여기서 항공기란 공기의 반작용, 지표면 또는 수면에 대한 공기의 반작용을 지배하고 뜰 수 있는 기기로서 최대 이륙 중량, 좌석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다음 항목의 기기와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를 말하고 있죠. 그래서 보면은 여기 이제 비행기, 헬리콥터, 비행선, 활공기 이런 기기를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최대 이륙 중량, 좌석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비행기 또는 헬리콥터는 사람이 탑승하는 경우 최대 이륙 중량이 600kg 초과, 수상비행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650kg 초과. 조종사 좌석을 포함한 탑승 좌석수 1개 이상, 동력을 일으키는 기기장치, 뭐 발동기라 그러죠. 1개 이상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이제 최대 이륙 중량, 좌석수 등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 요거는 이제 시행규칙에 들어가 있는 거죠. 아까 국토교통부령이면은. 그래서 여기 비행기 또는 헬리콥터의 이제 원격 조정 등의 방법으로 비행하는 경우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 중량이 150kg 초과. 그 다음에 발동기 1개 이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항공기 기준으로. 다음에 비행선이 있습니다. 비행선은 사람이 탑승하는 경우 발동기 1개 이상, 조종사 좌석을 포함한 탑승 좌석수가 1개 이상, 원격 조정 등의 방법으로 비행하는 경우 발동기가 1개 이상일 것, 자체 중량 180kg 초과 또는 비행선 길이 20m 초과인 경우에 비행선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활공기, 자체 중량 70kg 초과, 그리고 경량 항공기란 항공기 외에 공기의 반작용으로 뜰 수 있는 기기로서 최대 이륙 중량, 좌석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행기, 헬리콥터, 자이로플레인, 동력, 패러슈트. 여기 보면 이제 비행기나 헬리콥터는 익히 봐서 아시겠지만 자이로플레인도 헬리콥터 같은 모양새로 갖고 있지만은 이 구동이나 이 비행 방식 자체가 조금 틀립니다. 그거는 다음번에 여러분들 이 드론 정보공학과에서 과목을 배우시다 보면은 이제 그 무인기에 대해서 배우면서 세세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동력 패러슈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람이 착용을 하면서 동력이 달려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또 같이 나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4조의 경량항공기 기준에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초경량 비행장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비행기, 헬리콥터, 자이로플레인 및 동력 패러슈트 등을 말한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최대 이륙 중량 600kg 이하입니다. 수상 비행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650kg 이하고요. 그 다음에 최대 실속 속도 또는 최소 정상 비행 속도 45노트 이하입니다. 45노트면 속도가 한 킬로미터로 따졌을 때 한 83km 시간당 83km 이하 갔을 경우에고요. 그 다음에 마일로 따졌을 때는 한 23마일 정도 됩니다. 1노트 같은 경우는 이제 1.852km로 보시면 되죠. 다음에 이제 조종사 좌석을 포함한 탑승 좌석이 2개 이하이고 단발 왕복 발동기를 장착할 것. 조종석은 여압이 되지 않을 것. 여압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 국내 항공기를 타든 국제 항공기를 타든 비행기를 탔을 때는 비행기가 지상에서 이륙을 해갖고 상공을 날아갔을 때 고도가 뭐 3,000m, 국내선인 경우에는 한 3,000m 정도 되죠. 그리고 국제선인 경우에는 한 10,000m 이상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갔을 때 지상에서 느끼는 그 압력 차이, 기압 차이를 별도로 느끼지는 않죠, 여러분들. 국내 국제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여압 장치가 돼 있어 갖고 평상시와 똑같은 그런 기압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 이런 경량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그런 여압 장치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행 중에 프로펠러의 각도를 조정할 수 없을 것, 고정된 착륙 장치가 있을 것. 다만 수상 비행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고정된 착륙 장치 외에 접을 수 있는 착륙 장치를 장착할 수 있다. 다음에 이제 초경량 비행 장치란 항공기가 경량 항공기 외에 공기의 반작용으로 뜰 수 있는 장치로서 자체 중량, 좌석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동력 비행 장치,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는 아시죠? 그 다음에 기구류, 무인 비행 장치 등이 여기에 초경량 비행 장치 등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에 보면은 초경량 비행장치의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법 제2조 제3호에서 자체 중량, 좌석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동력 비행장치,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기구류 및 무인 비행장치 등이란 다음 각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동력 비행장치,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기구류, 무인 비행장치, 회전익 비행장치, 동력 패러글라이더 및 낙하산류 등을 말한다. 여기서 보면 이제 뭐 행글라이더는 아시죠? 그 삼각형 날개가 있으면서 쭉 날아갈 수 있는 거. 패러글라이더는 이제 뭐 여러분들 뭐 이렇게 낙하산 비슷하게 생겨갖고 우리가 활공할 수 있는 그런 레저 스포츠용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기구류. 기구류는 여기서 이제 볼 수 있는 게 뭐 대규모 큰 풍선 기구류 있죠. 그런 기구류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무인 비행장치, 회전익 비행장치, 뭐 낙하산은 이제 다 아시겠고요. 이런 부분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력 비행장치, 동력을 이용하는 고정익 비행장치를 얘기를 하고요. 여기에는 이제 탑승자, 연료 및 비상 장비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 중량이 115kg 이하, 좌석이 1개일 것, 그 다음에 행글라이더, 탑승자 및 비상 장치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 중량이 70kg 이하로서 체중이든 타면 조정 등의 방법으로 조정하는 비행 장치. 이런 그 동력 비행 장치, 행글라이더 이런 부분은 나중에 이제 그 무인기 시스템 공부를 할 때 별도로 설명이 더 들어가니까 오늘은 이렇게 용어에 대한 부분만 설명을 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패러글라이더, 탑승자 및 비상용 장비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 중량이 70kg 이하로 날개에 부착된 줄을 이용하여 조정하는 비행장치. 여러분들 아마 패러글라이더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경험을 해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그 이 하늘을 나는 인간의 욕망 이런 부분에 스포츠로서 승화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젊었을 때 여러 가지 많이 경험을 접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기구류, 기체의 성질, 온도차 등을 이용하는 비행장치입니다. 유인 자유기구가 있고 또 무인 자유기구가 있습니다. 계류식 기구는 이제 이 어디 일정 부분 고정이 돼 있어 갖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런 기구류, 에드벌륜 같은 거 얘기하죠. 유인이나 무인, 유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사람이 타면서 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큰 풍선, 유인 자유기구. 그 다음에 이제 무인 자유기구는 이제 그런 걸 활용을 해서 여러 가지 사진 촬영도 하고 정찰도 하고 조사도 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있겠죠. 무인 비행 장치는 이제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는 비행 장치로 동력 비행 장치 연료 중량을 제외한 자체 중량이 150kg 이하인 무인 비행기, 무인 헬리콥터 또는 무인 멀티콥터. 저희가 이제 중점적으로 배우는 거는 무인 멀티콥터를 중점적으로 배우게 되겠죠. 무인 비행선은 연료 중량을 제외한 자체 중량이 180kg 이하이고 길이가 20m 이하인 무인 비행선을 얘기를 합니다. 요 전전 장에서 나왔던 거하고 똑같은 내용으로 다시 한번 반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회전익 비행장치, 동력 비행장치 요건을 갖춘 헬리콥터, 자이로플레인, 동력 패러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추진장치를 부착한 비행장치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착륙장치가 없는 비행장치, 착륙장치가 있는 것으로 동력 비행장치 요건을 가진 비행장치. 그렇습니다. 이제 패러글라이더에 이제 그 앉을 수 있는 좌석을 갖추고 뒤에 큰 팬, 이 동력원을 달고 활공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상공을 날아다니는 그런 장치가 있고,
이게 그런 그 착륙 장치가 있는 게 있고 또 착륙 장치가 없이 사람이 그런 이 엔진 팬을 어깨에 메고 그대로 패라글라이더하고 엔진과 같이 이제 활공을 하면서 스스로 착륙을 하는 그런 장치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낙하산유입니다. 항력을 발생시켜 대기 중을 낙하하는 사람 또는 물체의 속도를 느리게 하는 비행장치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종류, 크기, 중량, 용도 등을 고시하는 비행장치 등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항공기의 운항 업무, 무선 설비 조작 포함 항공기 조정 연습 제외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항공교통 관제 업무는 무선 설비 조작 포함 항공교통 관제 연습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항공기 운항 관리 업무는 정비, 수리, 개조된 항공기, 발동기, 프로펠러, 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하여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는 성능, 이런 부분을 이제 아까 용어가 잠깐 나왔었죠. 가망성이라고 그럽니다. 가망성을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공기 운항 업무에는 이제 연습 부분은 다 제외를 하고 교통 관제 업무도 그런 부분 제외를 하고 실지 무선 설비 조작, 항공기 조정, 항공교통 관제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운항 관리 업무 이런 부분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항공기 사고란 어떤 부분을 얘기를 하냐 하면은 사람이 비행을 목적으로 항공기에 탑승했을 때부터 탑승한 모든 사람이 항공기에서 내릴 때까지 항공기 운항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를 얘기를 합니다. 국토교통부용어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비행을 목적으로 항공기에 탑승하였을 때부터 그 다음에 항공기에서 내릴 때까지 항공기에 뭐 들어갔다 나왔다 할 때까지 여기서 일어나는 부분을 항공기 사고로 정해져 있습니다. 단 무인 항공기의 경우에는 비행을 목적으로 움직이는 순간부터 비행이 종료되어 발동기가 정지되는 순간.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 드론을 띄울 때 비행을 목적으로 시동이 걸리고 프롭이 회전하면서 움직이는 순간부터 그 다음에 비행기 프롭이 멈추는 순간까지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부분을 항공기 사고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사망, 중상 또는 행방불명, 항공기의 파손 또는 구조적 손상, 항공기의 위치 확인 불가 또는 항공기의 접근 불가 이런 경우를 전부 다 이제 항공기 사고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경량 비행장치 사고란 초경량 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을 목적으로 이륙 하는 순간부터 착륙하는 순간까지 발생한 사고, 초경량 비행장치에 의한 사람의 사망, 중상 또는 행방불명, 초경량 비행장치의 추락, 충돌 또는 화재, 초경량 비행장치의 위치 확인 불가 또는 접근 불가 이런 부분을 다 망라하고 있죠. 그리고 항공기 주운사고, 항공 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끼쳐 항공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보면 항공기 준사고의 범위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별표 2호에 보면은 항공기 준사고 조사 결과에 따라 항공기 사고 또는 항공안전장애로 재분류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은 이제 법령센터에서 그 법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는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항공안전장애란 항공기 사고 및 항공기 준사고 외에 항공기 운항 등과 관련하여 항공안전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었던 것으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것입니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보면 항공안전장애에 대한 범위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령으로 별표가 나와 있고요. 비행 중 이착륙, 지상운항, 운항준비, 항공기 화재 및 고장, 공항 및 항행 서비스 및 기타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행정보구역은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 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비행과 수색 또는 구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공역, 국제민간항공협약과 같은 협약 부속서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 명칭, 수직 및 수평 범위를 지정 공고한 공역이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항공로. 항공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 비행장치 항행에 적합하다고 지정한 지구의 표면상에 표시한 공간의 길을 항공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드론 정보공학과니까 이제 드론 길이라는 것도 앞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드론도 일반 항공기, 사람이 타는 항공기가 가는 것처럼 드론 길도 만들어져야 됩니다. 만들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다중의 이용으로 충돌 사고가 빈번히 발생을 하기 때문에 드론 길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드론 활용 분야 증가에 따른 안전 관리 및 사고 예방을 위한 드론 전용길, 3차원 정밀 공간 정보와 비행에 방해되는 장애물 정보 포함해서 신개념의 3차원 공간 정보 기반 경로가 마련이 되고요. 드론의 안전 비행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장애물 정보가 표현되는 드론길 용 3차원 정밀지도 구축 사업이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기 우측에 보이는 그 3차원 격자 기반 드론길로 격자 모양으로 해서 층이 나눠져 있고 격자 모양으로 해서 드론이 갈 수 있는 길을 정해놓고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관제권과 관제구. 관제권이란 비행장 또는 공항과 그 주변의 공역으로서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 공고한 공역을 얘기를 하고요. 아마 후반부 차수의 관제권과 관제구에 대해서는 다시 나옵니다. 그때 세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제구란 지표면 또는 수면으로부터 200m 이상 높이의 공역으로서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 공고한 공역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항공에 대해서, 상공에 대해서 우리 관제권이 있고 관제구가 나눠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항공안전법의 기본 개념, 안전법의 제정, 구성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항공안전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 그 학습 과제는 항공안전법령 구성에 대해서 서술을 하는 부분, 항공안전법에서 초경량 비행장치 정의에 대해서 서술을 하는 부분, 항공로에 대해서 서술하는 걸로 해서 여러분들 전과 같은 방법으로 해서 과제물을 작성, 과제물방에 등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차시에는 항공안전법에 대해서 계속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